형, 오늘은 무슨 얘기야? 오늘은 그 들어봤어? 주사이모라고. 아, 주사이모? 그치? 주사이모 뭐야? 뭔가 주사기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 그치? 느낌. 주사를 놔주긴 하는데 뭔가 친근해 이모야. 거리감이 좀 좁지. 이번에 박나래 씨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. 뭐 갑질 이슈 또는 뭐 횡령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상호간에 뭐 횡령을 했다 서로 횡령했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나는 이 주사이모 같아. 이 주사이모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면허 시술을 얘기하는 거거든.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무면허 시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. 예를 들면 무슨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집에 가서 아줌마들 막 쫙 눕혀놓고 막 논단 말이야. 그런 경우 되게 많아. 집에서 쫙 집에서 하는 거야, 막 집에서. 주사기를 얼굴에. 그런 거를 이제 보톡스야 뭐 진짜를 가져오겠지만 어쨌든 간 그 사람이 거의 다 무면허일 거야. 면허 있는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러겠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 문제는 사실 이게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물론 거의 100명에 99명은 괜찮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의 특이 체질이 있다면 대응하는 게 훨씬 늦어지거나 훨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. 그렇겠지. 그렇지.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. 근데 이 주사이모라는 게 나도 그걸 인터넷 쳐봤거든. 원래는 박내래 씨 기사를 찾아보려고 주사이모를 쳤더니 이 박내래 씨 기사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주사이모라는 게 굉장히 통용화된 용어였어. 아, 그래? 주사이모 후기. 그리고 주사이모가 본인이 직접 뭐 비포 애프터를 후기를 올리기도 하고 또 그거를 썼던 고객들이 올리기도 하고 뭐 여기 뭐 이 동네에 무슨 지역에서 맘카페 같은 데서 뭐 주사이모 관련된 것도 굉장히 뭐 말이 좀 오가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.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이슈가 있어. 박나래 씨는 본인이 이게 불법 시술인지 몰랐다. 이 사람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알았다.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. 그리고 처음에는 본인이 의사가 왕진이 와서 해준 거다. 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아닌 걸로도 많이 밝혀졌지. 근데 어쨌든 간 지금 밝혀진 거로는 박나래 씨는 불법 시술을 받은 거야. 근데 불법 시술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됐을 때 참고인 조사를 갈 수도 있겠지. 왜냐하면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한 거니까. 또한 그런 경우엔 당연히 의료시설을 개설도 안 했겠지. 그리고 여기 가담 여부도 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.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. 뭐 막 추천을 한다고. 주사이모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받아요.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그럼 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개, 알선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주는 게 될 수 있지. 이 경우에는 이 의료법 위반에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벼운 게 아니다. 조심해야 되는 거야. 그럼 박나래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네? 알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신뢰하기가 쉽진 않지. 왜냐면 의사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소속됐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. 의료법상 보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면허는 당연히 국내 의사면허여야 돼. 그래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거든. 그리고 또 한 가지. 이게 의사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국내 의사면허야.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법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. 그렇다면 당연히 그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병원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아마 병원이 없을걸? 없다고 밝혀져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 의사 등재가 안 돼 있다고 밝혀져 있으니까 그럼 이 모든 게 당연히 이게 불법 시술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. 지금 또 의혹이 있는 게 이게 집에서 맞은 게 혹시나 향정신성 의약품 아니냐. 예를 들면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 마약류 관련된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. 근데 만약에 이게 진실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돼. 왜냐면 그럼 지금 와서 주사를 놓은 사람은 의사가 아니잖아. 근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해야 돼. 그렇지. 근데 지금 온 사람은 의사가 아니잖아. 그럼 대리 처방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그 대리 처방을 해준 의사도 처벌을 받아. 그렇겠지.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봐봐. 이거 대리 처방 자체가 위법이잖아. 환자도 처벌을 받아. 아까 그냥 불법 시술을 받았을 때는 환자는 처벌을 안 받잖아. 그 환자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알선을 해주거나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. 근데 이거는 그걸 받은 환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어. 그만큼 이 약물이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. 근데 참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이 주사이모들은 과연 어떻게 이 약품을 입수할 수 있었을까? 이런 거를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도매로 파는 사람들 있잖아. 그 업자들보다는 그 직원들이 좀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
이게 재고를 관리하는 거잖아. 근데 사실 병원이라는 게 재고 관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재고 관리가 주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샌다거나 중간 업자에 좀 샌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사실은 유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잡아내야 이런 불법적인 시술이 없어질 것 같고 이래야지 국민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. 사실 이걸 막는 게 단순히 의사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자고 막는 게 아니잖아. 환자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위협들, 그리고 보건상 문제, 또 처치상 문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거니까 사실 국민 건강을 위한 거지. 실제로 이 주사 이모들 있잖아. 이 주사 이모들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일당인데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이 승합차에 있다가 온갖 약품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도 놔주고 집에서 놔주고 했던 거야. 근데 특히 배곡 주사라고 하면서 이제 놔줬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이렇게 하얘진다는 거야.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항암제야. 그러니까 항암제를 놓으면 몸이 일시적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거를 노려서 배곡 주사라고 놔준 거야. 대신 항암제가 엄청 세잖아. 몸에 얼마나 안 좋았겠어. 이제 이런 되게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어. 그러게 집에서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.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사이모들이 가격이 싸더라고. 그러니까 주사임 가격이 싸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그렇겠지 당연히. 의사들은 몸값이 있으니까. 그리고 당연히 그렇잖아. 쉽게 말해서 똑같은 떡볶이를 팔아도 분식점에서 파는 게 노점상에서 파는 것보다, 물론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자릿세를 내는 노점상도 있지만 보통 노점상이라는 건 자릿세를 안 내는 거잖아. 그렇다면 단가가 더 쌀 수밖에 없거나 이윤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. 그렇겠지. 그치. 게다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면을 따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고 그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매몰 비용들이 있잖아. 그렇지. 그치. 근데 이런 주사이모들은 그 정도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기 위한 매몰 비용이 없으니까 그게 단가로 환산이 되겠지.